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여성으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서 2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부터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저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부터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저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부터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학원을 정리하고 내려오라고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애착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장거리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원은 주말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부산으로 가지 않은 이상 남편을 마주치기가 힘듭니다. 학원은 주말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부산으로 가지 않은 이상 남편을 마주치기가 힘듭니다. 학원은 주말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부산으로 가지 않은 이상 남편을 마주치기가 힘듭니다. 결혼 초반에는 매주 부산을 가곤 했지만 이제는 저 혼자 부산에 가는 것도 지겨워서 자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는 싱글인 친구들과 함께 술 한잔하면서 불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싱글인 친구들과 함께 술 한잔하면서 불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싱글인 친구들과 함께 술 한잔하면서 불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주 보게 된 그들과 함께 노는 것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헌팅을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남자친구를 만들고 연애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유부녀라서 항상 여자친구들끼리 놀기만 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30대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흘려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30대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흘려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30대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앉아만 있으라는 말에도 자꾸 헌팅이나 나이트를 가자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는 친구들끼리 가라고 하면서도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서글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서글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서글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헌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더 놀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만 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헌팅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친구들도 저를 지켜준다며 함께 놀아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친구들도 저를 지켜준다며 함께 놀아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친구들도 저를 지켜준다며 함께 놀아주기로 하였습니다. 약속을 했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참가하는 헌팅에서는 항상 한 명이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헌팅은 실패를 반복하게 되었고 친구들의 눈치에 밀려서 결국 저도 헌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친구들의 눈치에 밀려서 결국 저도 헌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친구들의 눈치에 밀려서 결국 저도 헌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남자들과는 그날 같이 술만 마시고 그 이상의 만남이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전에 친구들과 함께 간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는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절대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지만 그 남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호기심에 주고받던 문자 메시지는 전화로 이어졌습니다. 다짐을 하였지만 그 남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호기심에 주고받던 문자 메시지는 전화로 이어졌습니다. 다짐을 하였지만 그 남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호기심에 주고받던 문자 메시지는 전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만남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 만남은 관계를 갖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의 제안으로 남자친구들과 제 친구들이 함께 바다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놀러가는 날 아침, 저는 친구들과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러가는 날 아침, 저는 친구들과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러가는 날 아침, 저는 친구들과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렌터카가 저희 앞에 오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차 안에는 남편의 친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문을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그냥 도망갈 걸 그 남자와 제 친구들의 떠밀림으로 그 차 안에 타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명으로 만나고 있었으며 화장도 많이 다르게 했기 때문에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미 가명으로 만나고 있었으며 화장도 많이 다르게 했기 때문에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미 가명으로 만나고 있었으며 화장도 많이 다르게 했기 때문에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여행 기간 내내 그 남자는 저를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가명으로 불리며 속인 나이를 믿은 것 같아서인지 그는 저를 동생 취급하면서 반말도 했습니다. 그는 저를 동생 취급하면서 반말도 했습니다. 그는 저를 동생 취급하면서 반말도 했습니다. 새벽까지 술자리는 계속되었고 모두 다 만취해버렸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들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그 남자가 사람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수위가 높은 터치와 스킨십을 하다가 몇 번이나 뿌리쳤던 게 기억납니다. 수위가 높은 터치와 스킨십을 하다가 몇 번이나 뿌리쳤던 게 기억납니다. 수위가 높은 터치와 스킨십을 하다가 몇 번이나 뿌리쳤던 게 기억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도저히 기억이 안 나서 그 남자와 방에 먼저 들어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이후로는 서로 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복장이 그랬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복장이 그랬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복장이 그랬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몇 시간 후 저는 도련님으로부터 그 남자와 스킨십하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 근처에 있으니 문 열어라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엄청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도련님은 술을 사들고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님은 술을 사들고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님은 술을 사들고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의 화장을 지우고 옷 스타일도 바꾸고 나이와 이름까지 속여서 못 알아보게 만들었다는 걸 물었더니 도련님은 친구가 만난 여자가 너무 궁합이 좋고 리액션이 좋다며 화끈한 여자라며 엄청 자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좋고 리액션이 좋다며 화끈한 여자라며 엄청 자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좋고 리액션이 좋다며 화끈한 여자라며 엄청 자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여행을 갔다는 이유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제가 화끈한 여자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찍은 사진과 동영상은 남편인 형에게 보여주려고 했지만 형수의 변명이라도 들어보려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인 형에게 보여주려고 했지만 형수의 변명이라도 들어보려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인 형에게 보여주려고 했지만 형수의 변명이라도 들어보려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아무리 합당한 사정과 이유가 있다고 해도 결혼한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지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만남을 정리하고 도련님의 비밀을 지키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는 만남을 정리하고 도련님의 비밀을 지키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는 만남을 정리하고 도련님의 비밀을 지키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표정이 떨어졌고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고 저에게 고맙다고만 말하며 떠나갔습니다. 혹시 바라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바라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바라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뭐 없냐고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뜸을 들이면서 말을 아끼길래 이렇게까지 뒷마당에 고민하지 말고 시원하게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비밀만 지켜준다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만 지켜준다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만 지켜준다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더니 방으로 가자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가면서 설마 했지만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침대에 밀쳤고 제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번이나 불타오른 후에야 도련님은 잠이 들었고 저는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혼자 누웠습니다. 2번이나 불타오른 후에야 도련님은 잠이 들었고 저는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혼자 누웠습니다. 2번이나 불타오른 후에야 도련님은 잠이 들었고 저는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혼자 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같이 밥을 먹는데 어색한 기운이 서로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였습니다. 특별한 말도 없고 지난 밤에 나름 대가를 치렀다는 생각에 도련님이 때가 되면 집에 가면서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고물이라면서 차도 바꿔달라고 합니다.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고물이라면서 차도 바꿔달라고 합니다.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고물이라면서 차도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는 제 요구 조건을 들어주길 말하라면서 제가 너무 무례한 요구를 했다고 반응했습니다. 제가 용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 요구 금액은 크지는 않았지만 부담스러웠습니다. 용돈이 힘들다면 지난 밤처럼 뜨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친구와 저에 대해 나눈 음성 녹음까지 다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친구와 저에 대해 나눈 음성 녹음까지 다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친구와 저에 대해 나눈 음성 녹음까지 다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은 결국 제가 요구한 조건을 들어줄지 말지는 제게 맡기면서 저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뜨거운 관계는 몇 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도 뜨거운 관계는 몇 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도 뜨거운 관계는 몇 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하고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남편과 함께 부산으로 가야 할까요? 회사를 정리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 모든 선택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회사를 정리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 모든 선택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회사를 정리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 모든 선택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